어떤 동물을 기를 거냐, 나는 반려견에 맞는 사람이냐, 반려묘에 맞는 사람이냐, 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개와 고양이는 공동조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생대의 약 6,500만 년 전에 4,400만 년 전에 미아시스라고 하는 약간 족제비를 닮은 동물 포유류가 식육목, 예, 육식을 하는 식육목의 동물이 그 숲에 살았대요. 이 아이가 개와 고양이의 공동조상인데요. 어, 그 미아시스 중에 들판으로 이제 간 아이들은 사실 들판이 넓잖아요. 넓다라는 건 사냥감이 멀리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원거리 사냥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원거리 사냥할 때 혼자 사냥하는 것보다는 단체 사냥을 해야 되고, 원거리를 뛰려면 지구력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보통 지구력이 향상이 되려면 어, 체격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족제비 정도 크기의 미아시스가 들판으로 간 이제 동물은, 야생에게는 점점 큰 크기가 되고 단체 생활하고 무리지어서 사냥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먹기 때문에 물론 육식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걸 먹을 수 있는 잡식화되는 과정이, 이 야생계도 잡식화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고양이의 경우에는 그대로 숲에 남은 미아시스들이 이제 발달했다고 보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숲에 있으니까 공간이 좁죠. 수풀도 있고 막 하니까 그 작은 공간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낙엽 밟는 소리 같은 게 들리면 안 되죠. 걸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아요. 고양이 걸을 때 소리가 나지 않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냥을 할 때 좁은 공간에서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폐가 필요하고 갑작스러운 순발력을 통해서 사냥감을 덮쳐야 돼요. 그러려면 무리 사냥하는 것보다는 혼자 사냥하는 것이 사냥의 성공률을 더 높여주게 될 것이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작은 아이들을 사냥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새나 쥐, 곤충 같은 것들을 사냥하면서 지내게 돼요. 그래서 개의 경우에는 단체 사냥을 하고 사냥도 하고 수렵도 합니다. 그리고 소형 동물 아니라 대형 동물, 자기들 덩치보다 큰 동물도 저기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잡식화 돼서 과일이나 야채도 먹고, 얘네는 수집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각 잡은 동물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은 동물의 사체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사실 먹는 거에 대한 범위가 넓어요. 딱 떠오르시는 거 있죠. 강아지들은 뭐든지 먹으려고 한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진화적으로 발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 단체 사냥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사냥하면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아이가 먹는 것보다 얘가 더 빨리 먹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먹고 많이 먹어요. 그리고 또 사냥이 못 나온 아이들한테 음식물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무리지어서 사냥하니까. 그러니까 위에다 저장을 하고 가서 어린 야생개한테 토해서 먹이거나, 어린 자식한테 토해서 먹이거나, 아니면 늙어서 사냥에 참여하지 못한 위에 있는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야생개한테 토해서 대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의 크기가 발전하고, 그래서 대식가고 많이 먹고 또 잘 토해요. 얘네들은 원래도 음식을 전달하는 걸 위에 넣어서 가가지고 토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반려견은 유난히 잘 토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또 허겁지겁 먹으니까 물도 허겁지겁 먹고요. 많이 움직이니까 많이 마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킬로그램당 60ml, 쉬고 있을 때 운동하고 있으면 더 많이 먹어야 되고요. 수분을 필요로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고양이는 단독 사냥하고요. 얘네는 혼자서 사냥을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보다 작은 아이들 사냥하고, 작은 아이들 사냥하다 보니까 여러 번 자주 사냥하고 자주 먹어야 되고, 그리고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육식 동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살코기를 상당히 좋아하죠. 그래서 얘네들 사실 뼈를 잘 바르기 위해서 혓바늘이 그렇게 이렇게 그 까끌까끌하게 발달되어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고양이도 막 이렇게 음식 털잖아요. 사료 터는 것도 사실 근육이랑 뼈 같은 걸 잘 분리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이 발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반려견 간식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살코기 간식은 많이 없잖아요. 사실 반려견 간식은 내부 장기가 많아요. 간도 많고 허파, 이 그런 거 많잖아요. 얘네들이 자기보다 큰 아이들 사냥해서 허겁지겁 먹어서 장기도 좋아하고 잘 먹어요. 반려묘의 경우에는 고양이들이 육식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가 잡은 초식동물이나 새의 내장 기관에 있는 그 씨앗이나 야채를 먹기도 하지만 그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아요. 먹긴 하지만 아주 선호하는 부위는 사실 살코기인 거죠. 이 아이들은 육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려묘 관식은 유난히 살코기란 이름이 많이 나와요. 참치 살코기, 닭가슴살 살코기. 아마 그걸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아이들이 사냥이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발전하면서 발전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반려묘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갓 잡아서 사냥을 했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을 좋아해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려견의 경우에는 수집토하고 사체도 먹기 때문에 음식의 온도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반려묘는 자기가 갓 잡은 음식만 먹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을 주로 먹고, 그리고 얘네들은 반려견의 경우에는 누가 먹을까 빨리 먹어야 되는데 반려묘의 조상 야생의 고양이들은 이걸 내가 먹었는데 잘못되면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먹어요. 내가 먹었을 때 문제가 없는. 독성이라든지 부패된 거에 되게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려묘가 신맛과 쓴맛에 민감해요. 그래서 약을 잘 먹이기가 반려견보다 더 힘들고, 반려견의 경우 이렇게 뭐 숨겨서 먹이거나 그렇게 한다면 반려묘의 경우는 그 숨겨서 먹이는 음식이 어지간히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어서는 사실은 되게 의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 아이들의 자연에서의 진화 과정 그리고 사냥의 과정에서 발달한 부분이라고 얘기됩니다. 특히 오해가 있는 경우 중에 하나가 반려묘가 야행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반려묘는 박명박모성이라고 해서 해질 무렵 그리고 해가 뜰 무렵 그 2시간대 활동량이 많아진대요. 이 시기가 작은 동물들이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먹이가 가장 많은 시간에 사실 고양이들이 활동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집사들이 걱정하시는 게 안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집사 생활 패턴에 맞춰줘서 이제 집사 자는 시간에 자고 집사 깨어있는 시간에 같이 노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기 전에 단잠 자고 있는데 밥 달라고 계속 와가지고 야옹야옹 거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새벽에. 어떤 친구들은 퇴근해서 힘들어져 있는데 갑자기 놀자고 막 활동량이 늘어져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